4.16 세월호 참사 이제 며칠 있으면 4주년을 맞게 되네요. 그 4.16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세월호 가족과 함께 비영리 재단이 설립된다고 합니다. 지금 4.16 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신 지금 이제 4.16 연대 공동대표 맡고 계시죠. 박래군 대표를 오늘 스튜디오에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4.16 재단 정식 명칭이 이겁니까? 이제 명칭은 아직 이제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4.16 재단이라고 이제 이 법률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해서 4.16 재단이라고 지금 하고서 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얘기가 시작된 겁니까? 4.16 재단은 이제 재작년부터 사실 논의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부터 이제 이 4.16 재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네. 작년에 추진하다가 그 세월호가 인양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중단이 돼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다시 추진을 해서 실제 준비한 거는 한 5, 6개월 됩니다.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 재단에서. 저희가 이제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여러 가지 약속들도 하고 그랬는데 뭐 잊지 않겠다는 약속도 있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약속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4.16 이후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 네. 그 이게 달라야 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였고 야만 사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바꿔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재원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또 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재단을 통해서 그런 걸 실현해 보겠다. 우리 사회로 보다 이렇게 생명이 존중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보겠다. 그게 이제 우리는 한마디로 안전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안전사회. 예, 그런 거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재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야, 지금 근데 뭐 생명보다 돈이 우선되는 야만 사회를 안전사회로 바꾼다라고 하는 게. 예. 말이 그렇지 이게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 국민 의식도 바꿔야죠. 예. 사회 시스템도 변화시켜야죠. 예. 각종 안전 기준도 또 다시 점검해야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건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정부도 해야 되고 예. 민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안전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런 재난 참사가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안전 문제가 아주 완전히 등한시돼 있거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바꿔가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네. 이제는 이거를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을 만들어서 그런 지원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재단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만들 수 있는데 재단 법인이 되려면 돈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종잣돈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들은 이제 4.16 가족협의회로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과 또 함께 이제 4.16 연대가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안전사회 운동을 전담하겠다고 하는 생명안전 시민넷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으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고 그 뒷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가족들부터 결심을 했고 시민들이 또 자발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재원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발기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기여기용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재원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가족분들이 돈을 내셨어요? 예, 한 가정당 500만 원씩 출연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게 150가족 넘는 분들이 그렇게 출연을 해가지고 뭐 벌써 그럼 그것만 해도 8억 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 출연금이 이제 모여졌고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시민들이 발기인으로 이제 100만 원씩 이렇게 참여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보태겠다 해서 이제 10,000원씩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한 10,000명 가량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참 우리가 오히려 도움을 드려야 할 그 가족분들이 오히려 제일 먼저 그 기금을 내시고 종잣돈을 마련해 주신 거네요. 우리가 세월호 관련한 특별법을 진상규명 특별법만 알고 계신데 그때 그 법이 만들어질 때 또 하나의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피해자 구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그 법에 의하면 4.16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을 통해서 그 추모공원도 운영 관리하고 추모공원. 그리고 또 추모 행사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안전문화도 확산하고 그리고 피해자 치유와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거기에 국가에서 국고에서 또 지원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재단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실체를 먼저 만들고
또 그 국무총리실에서 나중에 이제 선정 작업을 하게 되는데 4.16 재단으로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 절차를 밟아서 4.16 재단이 되면 국고 출연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아까와 같은 그 일들을 하고 거기 법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그 일뿐만 아니라 예. 아까 같이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안전사회 운동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재단을 만들겠다 이런 거죠. 근데 설명 들어보니까 피해자 구제 지원을 위한 그 특별법에 예. 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 법에 규정이 돼 있다면 예. 그럼 그 재단은 정부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이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고요. 애매해요? 그리고 누가 돈을 내서 어떻게 만든다, 국고가 어떻게 한다라는 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먼저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을 만들어서 그 여러 가지 재단 중에 그 적합한 재단을 선정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런 재단을 만들면 예. 정부가 그걸 인정하게 되면 예.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는 있는데 예. 재단을 설립하는 종잣돈이나 이런 걸 국고에서 내는 그런 건 없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예. 조금 애매하네요. 사실. 네. 그리고 그 추모 공원은 어디다가 조성하게 되나요? 이게 하게 되면? 지금 안산에 화랑유원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거기 네. 이제 지금 합동부양소 그쪽에 있습니다. 네. 거기 화랑유원지 중에 이제 나대지로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다가 만들기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2월 20일 날 안산시장이 거기에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을 거기다 만들겠다. 네. 명칭은 4.16 생명안전공원. 4.16 생명안전공원. 네, 그걸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지방자치 선거 끝나고 그러면 설계 공모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아마 내년 중에 내년쯤 되면 이제 기공식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 기공. 네, 그러면 한 3, 4년 정도 걸리겠죠. 3, 4년. 예.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그 공원은? 뭐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그게 화랑유원지의 한 일부분 정도를 차지하는 이런 정도가 되고요. 예. 근데 화랑유원지를 이제 유가족들이 요구한 건 뭐냐면 거기에 이제 단원고등학교도 가깝고 그쪽 주변에서 이제 아이들로 같이 살았던 거예요. 아이들이 크면서 계속 같이 살았던 추억이 있는 곳이고 그렇죠. 이런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아이들이 그 유원지에 많이 가서 놀았겠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추모공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추모공원이나 뭐 좀 위령탑, 위령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안 보이는 데 감춰두거든요. 멀리 저기에서 네, 안 보이는 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잊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가족들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잘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곳 그러면서 편하게 와서 또 그것도 기억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들자 해서 화랑유원지를 요구하게 됐고 안산시장이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됐고 거기에 정부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공원 한 켠에 조그만 쾌라도 유치원생이나 그런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안전교육 시키는 뭐 그런 것도 하나 만들면 좋겠네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 생명의 어떤 그런 도시 그 안산을 랜드마크하는 뭐 이런 걸로 대표하는 이런 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계 이제 시민들이 찾아와서 보고 배우고 가는 이런 곳으로 좀 만들고 싶어하는데 지금 안산 지역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봉안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걸 납골당이라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뭐 집값 떨어진다 그러더니 이게 정서상 안 맞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둔 그 야당 쪽에 일부 야당 쪽에 그런 그 예비 후보들 같은 경우는 납골당 절대 반대 이런 식으로 그 프레임을 걸고 막 그러고 하니까 이 내용도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이렇게 현혹되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납골당이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봉안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 공원의 한 1%밖에 안 되고요. 그렇겠죠.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시민들이 그걸 또 꺼리하는 정서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러면 지하에다 파고 한쪽 편에다 이렇게 이제 모아두겠다. 그래서 정말 오고 싶은 사람만 오게끔 이렇게 하겠다. 일반적으로는 진짜 공원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억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건데 이런 얘기 듣기도 전에 그냥 납골당 하니까 안 돼.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백보를 양보해서 무슨 화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계속해서 이 유골이
늘어나는 납골당 예, 예. 뭐 그런 거라면 글쎄 지역 주민들이 이런 건 좀 깨름직하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반대론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4.16 참사로 희생된 그 아이들의 그 유골만 딱 예, 예. 그냥 갖다 놓고 그것도 지하에다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화장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근데 야. 우리는 그런 프레임들이 먹히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저기 뭐 4.16이 아니라 이제 그 4.19 저기 국립묘지 같은 경우 옛날에는 완전히 그 사람이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산골짜기 같은 데였던 거죠. 이제 시내가 이제 이렇게 확장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우리는 자꾸 이제 그렇게 하면서 묻어버린 거고요. 그 삼풍백화점으로 이제 희생되신 분들 추모비가 어디 있냐면 사람들 전혀 모르는데 양재 시민의 숲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의 그런 아픈 기억들은 다 묻어버리는 식으로 지워버리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독일 같으면 베를린 한복판에 유태인 학살했던 그 기억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 추모공원을 조성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입니다. 안산 지역 주민분들 좀 마음을 잘 돌려주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걸 악용하는 이제 이 정치인들이 더 글쎄요. 나쁘죠. 아무튼 그 생명안전공원은 그렇고 아까 이제 처음 설명드렸던 4.16 재단은 지금 그럼 설립이 언제쯤 목표인 겁니까? 예, 저희도 5월 12일 날 창립 대회를 하려고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창립 이사회도 하고 그 등록 절차도 이제 밟게 될 것 같습니다. 5월 12일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무트로 올라온 세월호를 이제 세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언제가 목표죠? 지금 한 5월 말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5월 있습니다. 말쯤. 그래서 착착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네. 이전에 그 인양 작업을 했던 코살보다는 지금 현대사모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유가족들도 만족할 정도로 공정을 아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서 이게 이제 예정대로 진행을 착착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월 말쯤이면 이제 세월호가 이제 세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엔 이 선체를 어떻게 보존할 거냐가 또 남아 있는 과제죠. 그게 한때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나왔었잖아요. 팽목항 그 윗 뭐 동산에다가 아예 그냥 배를 그게 이제 그 선체를 이렇게 유치하겠다고 하는 곳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또 많습니다. 안산도 하고 싶어하고 지금 있는 그 목포에서도 하고 싶어하고 진도에서도 하고 싶다고 하고.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예, 그렇기도 하는데 또 진짜 지역민들의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그 해당 지역민들의 또 여론은 또 찬반이 또 갈리기도 또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아무튼 아직 결정이 안 됐군요. 예,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아마 그렇게 유치하고 이렇게 되는 것까지 좀 여러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체조사위원회가 이 선체 정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다 못했거든요. 못하고 우선 다 끝나야죠, 그게. 끝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2기 특조위가 그걸 이어받아서 선체 정률 조사까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앞으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네. 자, 세월호 당일 7시간 관련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 계속 유가족분들 만나고 계시니까 그분들 그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이젠 좀 궁금증 다 풀렸다 하시던가요? 아니죠. 그 이번에 이제 최순실 씨가 들어가서 5인 회의를 했다고 하는 새로운 사실이 이제 밝혀졌고 몇가지 이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최초 보고를 받았던 10시 15분부터 그 최순실 씨가 와서 회의했다고는 그 2시 15분까지 4시간 동안 그럼 뭐 했냐. 그걸 보고받고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제 아직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유가족들은 이게 그래서 진상규명을 새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걸 뒷받침하는 이런 결과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 작업은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2기 특조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네덜란드 가서 이제 자유항주 실험이라 해갖고 이제 모형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험을 했던 결과는 이게 지난번처럼 어떤 값을 넣어도 지난번 그 항적도처럼 이렇게 급격한 급변치 일어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런데 이 실험 결과는 이미 4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검찰에서 그 한국해양 플랜트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실험을 맡겼던 그 결과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검찰이 그게 자기네의 그 갖고 있던 결론하고 다르니까 그거를 은폐했어요. 근데 그때 그 실험을 했던 사람이 지금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으로가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침몰 원인도 그렇고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집요하게 이렇게 그걸 이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라서 그렇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한편 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민들이 예전하고 반응이 달라요. 이젠 좀 그만 뭐 이런 반응이 나오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딴 건 몰라도 이건 문재인 정부 잘하겠지라고 하는 이런 또 기대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리주의 뭐 대기주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없으면 추진이 안 되죠. 이런 시민들 그래요. 여론에 이제 의해서 이기특조위가 제대로 진상규명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4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군요. 예. 네. 그 4.16 재단에는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죠? 예, 그럼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그 발기인으로도 참여할 수도 있고 예. 기억위원으로도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 포털에서 검색을 4.16 재단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게 뜨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자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이 재단이 가급적 뭐 10,000원을 내든 20,000원을 내든 많은 예.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 주는 것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실 겁니다. 예, 알릴 것 같습니다. 자, 4.16 재단 추진하고 계신 4.16 연대의 박래군 공동대표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